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요즘 온라인상에서도 그렇지만 현실에서, 오프라인에서 부캐라는 말, 또 방송에서 부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캐로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계시고요. 원래 이게 부 캐릭터, 서브라는 의미겠죠. 뭐 주 캐릭터가 아니라 온라인 게임에서요. 본래의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을 부 캐릭터. 뭐 이렇게 활용하던 게 TV로까지, 오프라인로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그 왜 부캐에 우리가 열광하는지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안 가본 길이잖아요. 안 해봤던 일이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매력, 이런 부분이 좀 크질 않나 싶은데요. 자, 오늘 모신 이분은요. 부캐, 본캐, 어떤 캐릭터인지 이제 뭐 종횡무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캐릭터가 다 너무 훌륭히 잘 해내고 있는 저의 오래된 친구이며 코미디언이며 배우이며 그리고 강연가이며 작가이며 와, 정말 많은 캐릭터를 갖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고명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메밀국수 사업으로 연매출 10억을 달성한 고명환. 개그맨으로 성공한 이후 배우, 그리고 다시 사업가로서의 전성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내 임지은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책과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물론 누구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됐다는 고명환. 하나님이 들어쓰실 것을 기대하는 개그맨 고명환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웃기다는 거예요, 나한테. 무조건 제대하면 개그맨 시험 보자 둘 다 떨어졌어. 대사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아파트에서 갑자기 야 하고 NG가 난 거야. 블랙아웃 될 수 있으니까 신변 정리하시고 유언도 하시고. 그때는 정말 우리 가족이 다 불행이었죠, 사실. 네. 근데 나는 교통사고를 계기로 엄청 사실은 삶이 많이 변했고 굉장히 그 행복한 고명환 씨랑 저는 뭐 20년 좀 넘었죠. 예, 직이죠, 직이. 네. 20대 중반, 후반 좀 그 무렵에 만나서. 27. 그렇죠. 뭐 요맘때 만났어요. 예, 지금까지 이제 서로의 어떤 기복과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그렇죠. 서로 응원하고 있는 친구인데 고명환 씨를 특히나 힐링토크 회복에서 만나게 된 게 진짜 기뻐요. 원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고명환 씨는 신앙생활 안 하고 있었고 전혀. 예. 저도 뭐 문고리 잡고 딴 데로 막 왔다 갔다 했을 때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섭외가 어려웠다고 작가분들이 그러시던데. 그게 뭐 제가 진짜 안 하겠다고 한 게 왜 그러셨던 거야?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 막 하여튼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데. 네, 가게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그 분점이 생겼는데 지금이 막 오픈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랑 딱 맞아떨어지게 날짜를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미뤘습니다. 본점에서 이제 분점까지면 메밀국수 집이잖아요. 아주 유명하죠. 와, 고명환 씨가 그거 시작한 지 벌써 10년 이제 9년 정도? 제가 느끼기로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장사라는 게 사실 이 10년 정도의 역사를 담아낼 정도면 그 안에 엄청난 전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고명환 씨의 어떤 이런 뚝심, 어떤 그 지구력 뭐 이런 건 정말 진짜 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서 아시잖아요. 제가 또 정선희 씨도 굉장히 지구력 있게 되게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고 제가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오늘 또 정선희 씨 보러도 온 거고. 아유, 참 감사하죠.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참 이게 다른 데서 만나 뵀던 분들이 성경책 들고 많이 오세요. 그런 게 또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한 번도 이 사람은 교회 다닐 거야라는 생각도 엄두도 못 냈던 분들이 촉촉하게 젖은 눈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하면 와, 이 하나님께서 저는 교회 잡으시면 저도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고 후배들이 막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우리 후배 중에 왜 김선정 후배. 김선정 씨도 다녀가셨어요. 그죠? 결혼 전에 다녀가셨어요. 선정이가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거 소식을 듣고 진짜 진솔하게 진짜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선배님 솔직히 진짜 이거는 진심인데 MBC 코미디언실에서 가장 죽을 때까지 교회 안 갈 것 같은 사람 한 명만 뽑아라 그러면 저를 뽑았을 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이제 전도를 하려고 보면 그쵸. 저분은
네. 저 선배는 네. 죽을 때까지 교회를 안 가겠다. 저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대요.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아예 거부감을 드러내는 분들은 네. 확 바뀌기 쉬운데 네. 되게 능수능란하게 피해갔어요. 맞아요. 네. 난 다 좋아. 그런 분들이 좀 힘들잖아요. 네. 또 워낙 고명환 씨는 자아가 또 강하고 확고한 네. 철학이 네, 있으니까 맞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 인생을 살아가며 야, 이 길밖에 없구나라는 깨달음으로 그렇죠. 네. 이 와룡봉추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네. 지금 제가 캐릭터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의 고명환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데는 와룡봉추라는 네. 프로가 압도적으로 맞아요. 지분이 있죠. 그때 문천식 씨랑 둘이 이제 바보 연기. 네, 콤비를 하라고 네. 그때 이제 방송국에서 콤비 제안은 방송국에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보통 콤비 이러면 네. 뭐 뚱뚱이와 홀쭉이, 네. 뭐 서경석, 이윤석도 키 크고 작고 좀 대비가 있잖아요. 있죠. 근데 문천식, 고명환 생긴 것도 좀 비슷해요. 약간 느낌이 비슷해. 키도 비슷하고. 이목구비도. 예. 그래서 우리 둘이 듀엣을 하라고요? 막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완흥봉추를 했는데 네. 그게 터졌죠. 첫 방송부터 그렇죠. 네, 잘 기억나요, 돼가지고. 아직도. 네. 그것 때문에 문천식 씨랑 저랑 네. 그때 우리 둘 다 집도 절도 없던 사람인데 네. 집 하나씩 사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때 사실 코너 짜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일이었는데 이제 반응이 있으니까 네. 두 분이 아니 신나서. 근데 진짜 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내가 평소에도 얘기했지만 네. 이거는 시청자들도 좀 아셨으면 해서 제가 거기서 완흥봉추라는 캐릭터는 사실 네네. 말투가 99%였거든요. 제가 그쵸. 안녕 천식아 뭐 이런 거였는데 예. 사실 여러분 그 말투가 평상시에 제 말투를 정선희 씨가 저를 따라한 말투가 그 말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선희야 밥 먹었어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거를 정선희 씨가 약간 좀 희화시켰죠. 좀 더. 약간 강하게. 그래서 저만 만나면 안녕 꼬민 그 말투가 사실 정선희 씨의 저를 따라하는 말투였는데 제가 이제 그때 우리 그 담당 PD께서 어떤 캐릭터 네. 말투 이런 거를 좀 만들어 와봐라 했는데 그래 이왕이면 내가 잘하는 거 하자. 그렇죠. 입에 붙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원래 하던 건데 정선희 씨가 하는 것처럼 네. 좀 톤을 올리면서 극화시킨 거. 그래서 딱 보여줬더니 담당 PD도 야 너무 괜찮다. 그런데 또 첫 방 나갔는데 반응이. 반응이 엄청. 왜냐면 그 이목구비와 풀린 눈과 네. 그 어조가 삼박자가 딱 맞았어요. 네. 고명환 씨한테 제가 늘 그랬잖아요. 너는 왜 계속 끓이면서 와? 이게 네. 방송을 출근하면 어디서 끓는 소리가 들려. 그 명환이구나. 안녕. 이제 조금 오버해서 표현을 했지만 그게 또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니 네. 너무 큰 영광이고 맞아요. 기쁨이 있고. 진짜로. 예. 네. 와룡봉추 이후에 이제 또 뭐 배우로도 행보를 많이 네네네네. 보여주셨잖아요. 네. 사실 여러분 놀랄 만한 게 고명환 씨가 연극을 전공한 연극영화과 학부입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네. 안녕 네. 이분이었는데. 진짜 저는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도 네. 교수님한테 햄릿 시켜달라 그러고 대박. 계속 그러면 교수님께서 야 너는 네가 햄릿 형은 아니야. 계속 그러셨어요. 하지만 교수님 제가 그래서 햄릿 해보겠습니다. 막 이러고. 저 그거 기억나요. 맨 오브 라만차 돈키호테 하셨을 때 주연을 하신 거예요. 연기를 잘하니까. 근데 사투리. 네. 그게 이제 노래 첫 장면에 이렇게 변장을 해요. 네. 세르반테스였다가 네. 돈키호테로 제가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이러면서 늙은 기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돈키호테 하면 당당당당당당당당 흥미진진해지죠. 쫙 돌면 젊은 세르반테스에서 완전 호호 할아버지의 돈키호테로 쫙 변해요. 근데 노래는 행진곡풍에. 근데 이제 들어라 모든 사악한 무리들아 내가 들어라 모든 들어라. 사악한 근데 무리들아. 제가 이제 덜어라 모든 사악한 무리더라. 그러니까 후배들이 앞에 이제 공연 보던 후배들이 야 명환 형이 뭘 덜어래 뭘 덜어 진짜 빵 터졌어요 저는 그거. 왜냐면 연기를 진짜 잘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투리나 억양 때문에 제가 좀... 경북 상주가 고향인데 네. 그쪽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밑에 으 발음 자체가
그 지역에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든 발음을 어로 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표준화된 건데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투리가 훨씬 더 강했죠, 어조가.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럼 처음에는 연극 배우가 꿈이었고 정통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개그맨하고는 간극이 좀 있잖아요.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홍석천 씨를 만났어요. 홍석천 씨가 제 아버지 군번이라고 군대에서 근데 이제 같이 문선대에 있었어요. 공연하는. 근데 거기서 홍석천 씨가 계속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나한테. 너는 무조건 제대하면 개그맨 시험 보자. 심지어 자기랑 같이 보자 그래갖고 MBC 시험 같이 봤다가 둘 다 떨어졌어. 아, 정말? 근데 둘 다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어. 왜 그러지? 그러니까 홍석천 씨 한양대 연극영화과잖아요. 저 단국대 연극영화과고. 근데 원서를 냈는데 둘이 면접은 봐줄 줄 알았어요. 근데 서류에서 떨어진 거야. 연극영화과인데 그래도. 근데 이제 사진을 붙이긴 했는데 그래갖고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화가 나서 둘이서. 그렇지. 납득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3층에 찾아갔고 그때 은모 PD님 만나가지고 아니 왜 우리를 떨어뜨렸냐. 아니 한 거를 보기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사실 이번에는 좀 얼굴 보고 뽑으려고 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잠깐만요. 그럼 잘생겨서 떨어진 거예요? 아니 진짜 잘생긴 개그맨을 뽑으려고 했대요. 개그맨을 얼굴 보고 뽑는다는 건 재밌게 생긴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왜냐면 그런 개그맨들이 좀 필요했었어요. MBC에. 그럴 때 있어. 방송사마다. 그러니까 이휘재 씨라든가 이런 풍의 상태 괜찮은데? 그런데 이제 홍석천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갖고 아무튼 잠깐만 근데 서로 핑계 대는 거. 얼굴 얘기 하자마자 둘이서 서로 쳐다보고 석천이 형이 저한테 명환아 가자. 그랬구나. 둘이 같이 시험 봤었구나. 그래갖고 화나가지고 그 다음에 KBS를 다시 시험 봤어요. 94년도에. 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홍석천 씨는 시험을 안 받고 저 혼자 너무 웃기다 그래서 근데 저는 등록금을 딱 벌려고 상금이 대상이 200만 원이었는데 등록금이 딱 20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느낌이 이거다 해갖고 했는데 대상은 못 받고 금상 받아가지고 됐구나. 상금을 100만 원을 받았어요. 와, 그래도 큰 도움 됐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그게 와룡봉추에서 문천식 씨랑 다시 또 했었어요. 뭐냐면 코너를 와룡봉추의 좋은 생각이라고 문천식 씨랑 저랑 띵띵띵띵띵 이렇게 하면서.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 스탠딩 토크 코미디를 보통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경석, 이윤석 커플 나오기 전 아니에요? 전이에요. 94년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선두주자였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그런 쪽으로는 서경석, 이윤석이 이제 근데 좀 인지도가 뭔가 높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금상 받고. 기발하네. 네. 그럼 KBS에서 시작을 하셨구나. 네. 근데 이제 1년 하다가 역시 나는 정극의 길로 가야 돼 해서 그만두고 대학교 갔다가 3년을 더 다녔는데 개그맨을 또 1년 하다 보니까 계속 광대 뭐 이런 역할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 때 다시 MBC 시험 봐가지고 97년 8월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그만뒀다 다시 보셨구나. 그래서 정선희 씨의 후배를. 그렇죠. 들어오신 거죠. 네네. 보통 연기를 전공하신 분들이 그 딜레마에 쉽게 빠지는 게 희극 연기가 우리나라에선 이미지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이게 스펙트럼이 딱 규격화돼 있어서 그것만 요구를 하니까 좀 갈증을 많이 느끼셔서 중간에 많이 딴 길을 가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와룡봉추를 빵 떴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개그계에서 활동을 할 줄 알았는데 고명환 씨가 제 기억에도 배우로 활동을 더 많이 했어요. 네, 2002년도에 드라마로.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그 로망스. 하늘 씨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제 첫 드라마예요. 2002년 월드컵. 남들은 이탈리아전 그 안정환 씨가 헤딩골 넣을 때에 그때 우리는 동부이천동에서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그게 너무 드라마를 대사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아파트에서 갑자기 야 하고 엔지가 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안정환 씨가 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억나. 로망스를 우리는 로망스 찍어야 되는데 뭘 찍을만 하면 야, 근데 벅찼겠다 좀. 촬영하면서도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환희죠, 환희. 그런 일도 있었구나. 저는 항상 고명환 씨 하면 기억나는 게 인생의 최고의 배역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두사부일치. 맞아요.
다 죽었어. 아 근데 진짜 그때 표정과 머리 스타일 뭐 너무나 그런 게 네네. 완벽했었는데 촬영 비하인드도 엄청 어려웠다면서요. 네네. 그게 네. 이제 새벽 2시 반에 찍었어요. 세상에. 큰 조명을 해놓고 네네. 낮인 것처럼. 아 너무 그 배우고 연기이긴 했지만 좀 약간 부끄럽기도 했을 것 같은 게. 그 2월 달이어가지고 다 볼 거 아니에요. 엄청 추웠어요. 어떻게 네, 하여튼 하바리맨이 그런 거 가리나 어디. 그렇죠.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도 연기는 계속해서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 코로나 그게 2020년 2월까지 대학로에서 연극도 했어요. 네. 2020년까지 공연은 네. 계속 하고 그리고 계시는 이제 것 같아요. 연기는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한번 제가 기억하기로 또 그 연기 인생에도 연예계 인생에도 한번 위기가 찾아왔었잖아요. 네네네네. 큰 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맞아요. 고명환 씨가. 2005년에 네, 기억나요. 2월 달에 해신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네. 최수종 씨, 송일국 씨. 엄청 큰 드라마였어요. 그 제가 이제 송일국 씨의 오른팔 역할이었는데 비중이 굉장히 컸었죠. 50부작인데 네. 20부작부터 저하고 송일국 씨하고 이제 막 그 최수종 씨랑 이제 막 거의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고명환 씨 얼마나 20부작부터. 부풀었겠어. 네. 근데 18부를 찍고 완도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옆자리에서 잠들어 있었고 제 매니저가 네. 그 당시에는 진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출연하는 웬만한 배우들이 완도기 때문에 그 스케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케줄을 소화하려다 보니까 정말 190km로 다녔어요. 세상에. 고속도로를. 그 정도 카레이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스케줄이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잠도 못 자고. 네. 근데 이제 제 매니저가 딱 한 번 졸았는데 세상에. 네, 자다가 190km 달리다가 살짝 졸았다가 딱 눈을 떴는데 앞에 트럭이 이제 미등이 다 고장난 트럭 있죠. 어떡해. 그 이제 그 전에 빨간 불빛이 보였으면 네. 우리가 운전하다 졸아도 이제 저기 거리감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잠깐 졸았다 눈을 딱 떴는데 이미 한 늦었구나. 3m 앞에 트럭이. 근데 그 트럭 속도는 한 80km, 아우. 우리 차는 190km. 그러면 이미 늦었죠. 그래서 늦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옆자리에 저를 이제 세상에. 트럭 뒤로 집어넣어가지고. 아이고. 하여튼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깨어났는데 심장 뇌출혈도 있고 막 여기 다 부서지고 허파에도 피가 한 반 정도 차고. 깜짝 놀랐던 게 네. 보통 우리가 동료들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가잖아요. 네네. 그 중에 제일 중환자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장이 다 네. 망가지고 네. 뇌출혈이 심하고 네네. 딱 봤을 때 몸이 다 부어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저는 생각보다 네. 너무 위중해서. 그랬는데 네. 또 몸이 막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 우리나라 진짜 최고 심장 권위자 선생님께서 오셔서 네. 고명환 씨 지금 원래 교통사고 환자들이 안전벨트를 저도 하고 있었는데 많이 일어나는 저거래요. 이렇게 탁 부딪히면서 심장 안에 출혈이 생겼는데 아이고. 그게 이제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순간에 심장이 이렇게 팍. 저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서히 의식을 잃는 게 아니고 0.001초 만에 이 탁 블랙아웃 될 수 있으니까 네. 이거 의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변 정리하시고 유언도 하시고 일단 하시라고 그러면서 저를 막 그 영화에 나오는 그 기계들 있죠. 네. 다 붙여가지고 이거 띠띠띠띠 하는. 그래갖고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세상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틀 동안 죽나보다 하고 왜냐면 사람이 느낌이 있어요. 그때 제 몸 상태가 네, 우리 엄마가 나를 봤을 때도 이미 얼굴이 좀 그랬대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네, 그랬는데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러게. 근데 참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한 것도 너무 기적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지금 그 누구보다도 또 왕성한 체력을 네. 그러니까요. 과시하고 계시죠. 낚시도 다니시고 사업도 하시고 네. 강의도 하시고 네. 연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는 않을 때인데 우리 왜 MBC 코미디언실의 신우의 목사님 알죠. 이종명 네. 목사님께서 알죠. 그 김선정 씨도 그분을 네. 통해서 많이. 그 목사님께서 병문안을 오셨어요. 그렇죠. 사고 소식 듣자마자.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오고 그러고 이제 근데 그때 또 했지만 저 흉터 보일지 모르는데 하여튼 눈이 그때 한쪽 눈이 거의 안 떠지고 거의 실명할 수도 있다 뭐 이랬던 것 눈동자가 같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뭐 그럴 때였었고 이렇게 한쪽 눈으로 거의 생활하고 이제 그럴 때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해 주신다 그러면 그런 걸 싫어요.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그리고 저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목사님 기도를 막 해주시는데
손에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근데 사람이 자기가 울면 내가 운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가 이제 겨울이고 하니까 병실에 약간 습기가 차고 가습기도 많이 틀어놓고 하니까 뭔가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서 제 여기에 떨어지나 보다 하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한쪽 눈이지만 눈을 이렇게 딱 떴는데 제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네, 심지어는 약간 방울방울도 아니고 거의 후두둑 약간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눈물이 하고 여기에 막 눈물이 아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와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때도 참 그런 그 눈물 목사님 다녀가시고 하여튼 나는 완치될 것이다 이런 어떤 자신감도 생겼고 그런데도 또 교회는 안 가. 하지만 신우회 그때는 그다음부터는 그 신우회 무슨 행사 가고 한다 그러면 제가 잘 따라다녔어요. 외부로 뭐 어디 봉사 간다 그러면 항상 같이 가자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되게 유연하게 대처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교회는 안 나가고 에이 얘 나지 이러면서 가끔씩 딴 데로 가고. 그럼 그 본격적으로 그 어떤 느낌을 받은 때잖아요. 그때가. 그게 행동으로 이어진 교회를 가게 된 뭐 계기나 또 다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어떤 인물이 그게 이제 연결이 됐던 건 아니고 그러고는 이제 교회 또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그게 2005년이었는데 그리고 뭐 전혀 그런 계기도 없었고 지금의 아내와 예를 들면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제 친구였다가 연인이 됐어요. 근데 연인이 됐는데도 그때가 36, 7 뭐 이 정도 됐나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2년 좀 넘게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아 그래요? 한번 헤어짐이 있었어요? 헤어지고도 또 2년 정도 지났는데 원래 헤어지고 나면 보통 남자들이 늘 연락하잖아요. 그렇죠. 뭐 술 한잔 하고 뭐 이러다가 임지연 씨는 진짜 성격이 그래요. 한번 안 해 이렇게 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자하고 이래도 답장이 아예 안 해요. 아예 돌아섰었구나. 그러니까 2년 넘게를 저한테 연락을 한 번 안 하다가 2011년 12월 31일 날 낮에 송구영신 예배인가?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연말에 술을 너무 이제 모임이 많아가지고 연예인들 모임 그러니까 내가 아예 난 31일 날은 아예 이제 모임을 다 안 하고 난 오로지 새해 넘어가는 날까지 책을 읽으면서 경건하게 그래서 약속을 아예 안 잡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낮에. 근데 진짜 한 2년 만에 임지은 씨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처음에 뭐 해? 그래서 내가 답장할 새도 없이 그 밑에 바로 혹시 오늘 뭐 스케줄 없으면 나랑 교회 갈래? 어머! 이렇게 온 거예요. 소름! 진짜? 그래갖고 2년 만에 연락 왔는데 교회 갈래? 했는데 저도 뭐야? 예를 들면 얘 뭐야? 2년 만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해볼 만도 하잖아요. 근데 교회 갈래? 했는데 내가 그래 가자 라고 답장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가자 그랬지? 이거 있죠. 너무 신기하다. 그래 가자라고 바로 보냈어. 그 다음에 한 5시간 남았는데 야 내가 왜 간다 그랬지? 뭐 밥 먹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너무 색다르다. 그리고 그때 제가 고명환 씨 패턴을 아는데 연말엔 그냥 막 달리고 쓰러지고 기절하고 근데 그 시간을 비워놨다는 것도 너무 소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갔어요. 같이 갔어요? 2년 만에? 맨 앞자 갔더니 자리가 없어가지고 맨 앞자리에 이제 겨우 그 성가대 단상에 가려서 목사님 얼굴을 보이려면 막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이제 목사님께서 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고 뭐 하다가 이제 뭐 옆에 분들과 손을 잡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은이가 일단 첫 번째 제가 교회의 그 느낌은 지은이가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그게 친구의 손, 연인의 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느낌이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안락하고 너무 기대고 싶고 너무 날 보호해주는 느낌? 뭐 연인의 사랑의 느낌도 아니야.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감정이다. 그래서 2012년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맞아요. 나 그 기억나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내일이 일요일이면 너 내일도 여기 교회 오겠네? 이랬더니 오지 이런 거야. 그럼 나도 올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2012년 1월 1일 날 또 교회를 가서 그래서 그냥 그 다음 주 계속 교회를 갔어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하다. 3주 왜냐면 집에서는 사실 좀 창피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랑 그때 둘이 살았는데 엄마한테 아예 어디 간다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아침마다 저는 이제 워낙 뭐 제 맘대로 다니니까 이제 그리고 그때는 성경책도 없을 때니까 그냥 나가는데 3주째 됐는데 좀 이따 또 나갈 거지. 요즘 일요일마다 어디 가? 이런 거야. 엄마 나 사실 교회를 가.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데리고 가봐. 이런 거야. 진짜? 그래갖고 3주 후에 엄마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임지은 씨. 그 갔더니 임지은 씨 어머님, 그게 장모님하고 어머나 또 나이가 또 동갑이셔. 상견례를 교회에서? 그래갖고 어머. 우리 4명 다 쥐띠야. 어머 세상에. 어머님, 저 지은이. 소름. 네. 그래갖고 거기서 막 만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집안이 되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았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누나랑은 또 교류가 없었어요. 왜 남매 간에도 뭐 명절에 몇 번 연락하고 그러잖아요. 한 3개월 후쯤에 뭐 어떻게 하다가 연락했더니 누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고 3개월 뒤인데 우리 엄마가 이제 뭐 누나랑 통화하다가 너 아들 따라서 이제 요즘 교회 다녀 그러면서 교회 다닌 지 3개월 됐어 그랬더니 누나가 막 웃더래요. 막 웃으면서 엄마 나도 2주 전부터 교회 다녀. 웬일이야. 그래서 우리 집안이 너무 신기하다. 3개월 만에 식구가 3명인데 세상에. 각자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서로 있었어요. 지내다 교회를 3개월 만에 집안 전체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네, 너무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도 같이 자라난 거겠죠? 그렇죠. 어느 날인가부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사귀는 건 거지? 이러면서. 그리고 터진 게 교회 앞이었어요. 스캔들 터져서 그 배경이. 교회 앞에서. 그게 너무 색달랐어요. 그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신문사 분들이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예배드린 걸 접수했구나. 저랑 임지은 씨를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부터 계속 따라오기 시작해갖고 그랬구나. 휴게소에서 우리가 막 나 잡아봐라 숨기 하고 이런 것도 찍고 그래서 대부도 쪽으로 갔는데 그쪽으로 가니까 예배 끝나고 대부도는 왜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기자분들도 야 이거 완전 특종이다. 대부도는 무조건 펜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이지. 잡을 수 있다. 숙박인데 이쪽은. 근데 거기에 그 임지은 씨 친척분이 좀 농사짓는 땅이 있었어요. 주말농장 같은. 네, 주말농장 같은. 그래서 그날 가서 가지에 물 주고 깻잎 따고 나중에 우리 그 사무실에 그 기자분이 막 웃으면서 와, 우린 특종 잡은 줄 알았더니 고명환 씨, 임지은 씨가 거기 가더니 3시간을 풀 뽑고 깻잎 따고 쓸 사진이 하나도 없었대.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서 나오는 거랑 너무 웃겨. 그 휴게소에서 나 잡아봐라 하는 걸로 둘이 사귄다는 거를 터뜨리자. 재밌네. 굉장히 보람차게 이 시간을 쓰는 커플이었네.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아주 아름답게 이제 결혼하고 인생의 동역자로 함께하고 계신데 보면은 가끔 요새 관찰 예능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요. 고명환 씨가. 제가 빵 터졌던 게 고명환 씨가 워낙 장난 좋아하고 뭐 자상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관찰 예능에 나오는 고명환 씨는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거 나오고? 맞아요. 너무 서윗감이라 너무 서윗해. 막 임지은 씨 뒤에서 백허그 해주고 막 불면 날아갈까. 그래서 근데 사실 되게 좀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또 이러면 또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라 할 사람은 없죠. 금슬 좋은데. 좀 더 사실은 굉장히 자제한 거예요? 자제한 거예요. 임지은 씨도. 임지은 씨는 톤이 아까 정선 씨가 흉내내는 톤보다 원래 임지은 씨는 약간 저음이잖아요. 저음이죠. 저음에 공기 90 소리 10 뭐 이런 목소리인데 요즘도 오늘 아침에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서로 호칭이 저는 야옹이라고 부르고 저를 뭉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방에 있으면 뭉뭉이
약수역에 커피 먹으러 가야. 아 진짜? 네, 톤이 이렇게 하이톤이. 그러고 사시는구나. 아닙니다. 막 이러고. 그러고 사시는구나. 야, 이거 진짜 그래서 몰랐던 부분인데. 자기가 그 부부 예능에서 예. 이 톤 100%를 할 수는 없다. 한 50% 정도만 하겠다. 야, 그런데도 팔뚝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선희 씨는 우리를 아니까. 네, 쟤네들 누구지? 근데 바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약간의 버퍼링도 있을 법한데.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가 막 달리던 네네네. 때와는 조금은 온도차가 있나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진짜 근데 저는 교회 가고 너무 뜨겁게 왔었어요. 그 제가 1월 1일부터 교회 했잖아요. 네, 네. 2월 말쯤에 그때 이제 교회에서 무슨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성령 집회 뭐 이런 거 예, 부흥회 같은 거나 해.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3일인가를 연속해서 갔는데 마지막 날 아무튼 마지막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지은 씨랑 좀 따로 앉게 됐어요. 혼자 앉아 있다가 야, 그날 제가 정선희 씨도 그렇지만 저는 시골에서 혼자 올라와서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아가 강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믿는 거라고 나밖에 없다. 물론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나는 엄청 내가 나 스스로는 책도 열심히 읽고 뭔가 내가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치열하게도 살고 나는 내가 나 하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이게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야 정말 내가 이런 자만이 완전 이렇게 딱 깨지는 순간이었는데 이제 끝나고 제가 가만히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임지은 씨가 오더니 명환아 안 갈 거야? 기도 더 원래 내가 남아서 기도를 더 하거나 금요철에 가도 기도를 더 안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왜 기도 더 할 거야? 이런 거야. 그리고 내가 지은아 여기 잠깐만 앉아봐. 이랬더니 야, 내 존재 자체가 정말 먼지만도 못하다는 걸 내가 오늘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거는 통곡도 아니고 괴성이 섞인 울음이 빵 터졌는데 저는 제가 성격이 그러니까 옆에 분들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제 2달 됐으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난 바람 소리도 낸 적 없어요. 패 끼칠까 봐. 근데 이분들 기도하고 계신데 이게 막 으악 하면 이제 너무 제가 민폐니까 그때 이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걸 입을 틀어 막았는데 입을 틀어 막아도 안 되는 거야. 그 지은이가 옆에서 괜찮다고 그냥 울으라고 막 그래서 지은이가 이제 손잡고 기도해주고 와 이게 안 멈추는 거야. 그리고 멈추려고 내가 시도를 하면 숨이 막혀서 죽어버릴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너무 창피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막 이게 대성통곡을 막. 근데 저는 이제 교통사고도 나봤지만 교통사고 때는 제가 잠들어 있다가 교통사고 나갔고 그런 파노라마를 못 봤었는데 네. 그 대성통곡하는 순간에 이 파노라마가 제가 어릴 때 왜 저만 알고 있는 내가 나쁜 짓 한 거 있잖아요. 그 파노라마가 쫙 지나가요 진짜. 막 우는 와중에. 그러다가 파노라마가 이렇게 영화처럼 쫙 지나간 다음에 그게 이제 저는 반드시 그렇게 느꼈고 들었다라기보다는 느꼈어요. 네. 뭐냐면 됐다. 이제 그만 울어라. 이게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는 연기도 해봤지만 우는 연기 하다 보면 진짜로 터질 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왜 우리가 울음이 멈추려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흐느껴지다가 멈춰지잖아요. 네네. 약간 그 허리케인 영화에 보면 토네이도 이런 게 한 번에 확 사라진 것처럼 됐다 이제 그만 울어라 하자마자 너무 고요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되게 자만 같은 게 많이 깨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가 병원에 오셨던 그 신우회 네. 하시는 이중면 목사님한테도 네. 집에 가는 길에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막 기도해 주시고. 이게 제가 이게 임지은 씨가 2012년에 네. 그때 1월, 2월 그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어머. 이게 성경 말씀. 이게 왜 처음 그 신학교 가면 하세요? 69절 왜 그 전도사님도 그렇고 뭐
다들 네네네. 외우신다는. 십자가 이렇게 해서 임지은 씨가 만들어줬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2012년에 만들어준 거예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네. 어머 너무. 그래서 제가 이거를 69절을 세상에. 진짜 또 임지은 씨가 만들어준 거니까 온몸에다가 다 붙여서 외우고 다녔었어요. 그러게 세상에.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나는 이제 69절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근데 이 말씀으로 세상에. 엄청 제가 어떤 위기의 순간을 잘 많이 넘겼어요. 왜냐하면 이 69절을 몸에 붙이고 있다 보니까 어디 앉아 있다가 가끔 이렇게 생각나면 여기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여기에 붙어 있는 말씀 암송하고 뭐 여기 만지다 보면 여기 말씀 암송하고 진짜? 이러다 보면 네. 그 말씀 중에 내가 뭔가 마음적으로 좀 이렇게 아파하거나 오죠, 이럴 오죠. 때 네. 꼭 이 69절 중에 반드시 한 말씀은 나를 위로해 건드려주죠. 주는 예. 게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제가 그 뒤로 너무 아픔이 없어서 그랬나 아무튼 좀 아니 왜 아니 이 구절들을 예. 좀 또 상당히 많이 까먹고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네. 이렇게 예민하게 나를 감싸주었던 말씀이 네. 있으면 좀 암송해 주세요. 저는 어느 구절에서 지금도 그 구절 가지고 하는데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내가 너무 내 인생의 삶을 내 혼자 막 물론 교회 다니고 한다고 하지만 혼자서 나는 또 내 자아가 또 열심히 살고 막 이런 자아가 책도 읽고 하니까 내가 막 판단하려고 했는데 야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맡겨버리면 된다. 그쵸, 이거를 너무 그래서 뭔가를 하는데 굉장히 용기가 생기고 또 최근에 그러면서 읽은 글 중에 인간에게 사실 불행은 없다. 행복만 있는데 네. 불행은 약간 요란한 행복일 뿐이다. 이런 말을 내가 읽었는데 근데 교통사고가 났었지만 그때는 정말 우리 가족이 다 불행이었죠, 사실. 네. 근데 나는 교통사고를 계기로 엄청 사실은 삶이 많이 변했고 굉장히 그 행복한 삶으로 돌아서게 됐고 지금 돌이켜보면 교통사고가 났던 그게 되게 행복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구절로 좀만 내가 내 자아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분점을 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불안해질 때 있어요. 네, 있죠. 이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냐. 막 혼자서 또 고민하다가 야 이거 왜 고민하냐. 내가 산 게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 네. 예수님께서 계획 세워서 해주신 거고 이게 설령 인간의 잣대로 예를 들면 망한다 한들 맞아요. 그건 불행이 아니고 맞아요. 약간 요란한 행복이고 경험이죠. 지나고 나면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나고 나면 다 행복이고 지나야 돼. 근데 지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확실하게 안 지나고 네. 있을 때 이제 막 이게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공포가 네.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그 던지라는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요란한 터널을 지나고 있을 네, 때도 네, 사실은 던지질 못하고 그게 네. 다 내 전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실패할 확률도 높고 네. 고독해서 네, 네. 나를 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모든 승패 좌우 없이 그냥 다 던지면 네. 잘 반죽해서 주시더라고요. 또. 네, 맞아요. 먹을 수 있게. 네. 그래서 진짜 그거가 가장 단순한 진리인데도 네.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자아가 고래 힘줄보다 질긴지. 그러니까 그죠? 특히 우리 연예인들이 또 자아가 이제 즐길 수밖에 없긴 또 한데 자수성가 연예인들이 자수성가 맞아요. 연예인들이. 예. 이거는 나온 지는 꽤 된 예, 책이에요. 2017년인가 네네. 그렇죠.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이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읽으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책과 영업, 그 네.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네. 본인의 경험에 의거해서 네. 네, 그러니까 나와 이제 있죠. 정확하게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그 전에 한 4개 정도를 제가 제 그냥 생각으로만 네. 무작정 달려들어서 했다가 비즈니스를. 네, 이제 망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이제 보니까 책이 한 1,500권 정도 있는데 와, 다독가시나 한 1,000권 진짜. 정도는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책을 이렇게 많이 읽어놓고 내가 왜 저걸 안 써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가 이 너무 내
자신감 이런 감으로만 하지 말고 책이 시키는 대로 한번 내가 사업을 딱 짜가지고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책을 골라갖고 관련된 꺼내갖고 사업에 이제 관련된 책을. 트렌드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모든 거 하나하나를 그냥 제가 감대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언제 뭘 해라, 뭐 해라, 뭐 이런. 그랬구나. 진짜 수많은 그 경영 노하우를 담은 책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네. 그냥 쓱 눈대중으로 맞아요. 읽고 버리고 네, 네. 그냥 말거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책을 읽었으니까 그리고 책이 다 좋다고 하니까 책이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자. 이래서 정말 따라 한 거예요. 그대로. 뭐 가게는 어떤 식으로 얻어야 되고. 뭐 그런 마케팅부터 다. 그렇죠. 마케팅 중에 뭐 공짜를 줘라. 뭐 남의 입으로 얘기하게 하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거를 해서 제 SNS나 이런 데 보면 절대 제가 우리 가게 오세요. 저는 제 SNS인데 우리 가게 메밀국수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남의 입을 남의 통해서. 입으로 얘기하게 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그게 거지. 진짜다. 네, 내가 내 입으로 해봐야 그건 별로 효과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공짜를 줘라. 그래서 공짜를 줄 수 있는 게 처음엔 저도 그러니까 뭐 식당 안에 뭐 이렇게 박하사탕도 놔두고 네네. 뭐 커피도 놔두고 뭐 이런 생각했지만 네. 내가 공짜로 줄 수 있을 게 뭐 그래도 개그맨도 했었고 네. 책도 내고 뭐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강의를 좀 해드려야겠다 이래서 와. 메밀국수 집에서 오전에 네. 제가 이제 요 책 전에 다이어트 책 운동하는 책 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일산에 있는 아줌마들을 상대로 네. 한 번에 30-40명씩 오셨어요. 진짜. 그러면 아침에 10시 반부터 가게가 10시에 문 열거든요. 근데 손님들은 한 11시 반 뭐 요 정도 돼야 점심 그쵸. 내오니까 제가 10시 반에서 한 11시 45분까지 공짜로 강의를 해드렸어요. 정말. 다이어트법, 다이어트 음식 만들기, 그 이유식, 건강한 이유식 만드는 거, 그다음에 드립 커피 내리는 거. 진짜? 네, 그리고 그 정도로?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서 극작을 전공해서 네. 작사를 할 줄 알거든요. 오. 그래서 작사하는 법 알려줘가지고. 과목이 여러 개네요. 네, 과목별로. 그래서 11시 45분에 수업을 끝내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무료 강의니까. 네. 그럼 또 그분들은 고맙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또 먹어야지. 먹어야지. 또 그리고 또 그 맛이 있어요. 아줌마들끼리 이제 그 강의 듣고 나서 이제 또 그리고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거기 가서 먹어봤더니 맛이 없던데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집에 가서 댓글을 강의도 열성적으로 해주셨고 메밀국수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남의 입으로. 그런 전략이 먹혔는데 책에서 한 그대로 이렇게 책에서 하나하나 배웠어요. 네. 타파해 나가듯이 네. 해결을 하신 거네요. 네네. 야, 그러면 뭐 굉장히 자기네 찐 경험이 녹아들어 네. 있는 거니까 네네. 이거는 부풀리거나 뭐 대충 네네. 쓴 게 아니니까 네. 갈아 넣었네 영어는. 네, 그래서 잘 팔렸어요. 네, 스테디셀러로 꽤 네네네. 지금도- 아직까지도 잘 팔리고 네. 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책을 내면 한순간에 반짝하고 마느냐, 그 반짝도 못 하느냐, 꾸준히 네. 가느냐, 네. 점층적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 가닥의 네네. 마케팅 있잖아요. 네. 꾸준히 잘 가고 있죠. 네네. 요즘 꾸준히 잘 가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니까. 네네. 너무 멋진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의 멋진 그릇을 빚어주셨구나라는 네. 생각에 뭉클한 시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명환 씨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네. 아쉽지만 보내드리기 전에 네네. 지금 꿈꾸고 있는 고명환 씨의 어떤 비전이나 네. 기도 제목은 뭔지 우리 함께 나눠볼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 나오게 되면서 또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얘기하면서도 더 느끼는 거지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네. 충분히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네. 부디 건강하시고 그 어떤 삶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이 함께하시길 제가 네.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선이야.